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33강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강의를 들으시고 시간 있을 때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우리는 종전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거지요. 그때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종전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1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다른 주택을 살 수 있는데 그 종전주택이 1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또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종전주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안 돼 가지고 수용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 취약, 그리고 직장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 근무상 형편,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1년이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 거주 이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이때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어느 걸 팔아야 비과세가 되느냐? 상속주택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직계 비속, 자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직계 존속,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연로합니다.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직계 존속 중에 모두 부모가 다 60세 이상이 되는 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분은 60세 이상이고 한 분은 60세 미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칠 때는 세대를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녀 집을 팔던 부모님 집을 팔던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직계
존속에는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즉 장인 장모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처녀도 1주택, 총각도 1주택. 그래서 처녀 총각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혼인을 했습니다. 이때 혼인은 혼인신고가 되겠죠.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이기 때문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으로 인한 2주택이 되겠습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로요 주택을 취득했는데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제가 수도권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다가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돼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 그렇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기 나왔죠?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입니다. 이때 이 농어촌 주택은 이런 겁니다.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주택을 또 읍면 지역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때 이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읍면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입니다.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농사를 짓다가 도시지로 떠나는 사람을 이농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귀농인이죠. 이때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주택을 귀농주택이라고 합니다. 요 귀농주택의 요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농어촌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이런 것들이 농어촌 주택인데요. 이러한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건축이라고 하죠. 또 노후된 주택들, 소위 불량주택이죠. 이런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그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1번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요,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저당 담보주택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 이 주택을요, 담보로 제공하는데 장기간 저당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택을 장기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비를 갖다가 빌려 쓰는 그러한 주택이 영목이지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요, 가입자는 60세 이상입니다. 거기 나왔죠? 가입자는 60세 이상이고 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금융기관에다가 장기 저당 담보주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자녀도 1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장기 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세대를 합쳤죠. 그래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때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해서는 뭐에 관계없느냐?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를 배웠죠? 그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 배웠습니다. 언제가 취득 시기냐?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양도했느냐, 언제 취득했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공부합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언제 팔았느냐, 언제 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취득 시기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나 외회적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양도 시기, 매도인 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언제가 양도 시기냐? 대금을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시기는 돈 받은 날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책 보시죠.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돈 받은 날이라니까요. 대금을 받은 날이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이 됐다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선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장기 활부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활부 조건, 물건을 팔고 한 달 한 번씩 받는 조건이 활부 조건인데요. 여기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시하세요. 1번.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시효 취득입니다. 민법 245조 규정에 의한 점유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어요. 여러분,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점유 시효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점유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환지받은 토지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데요.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은 종전 토지 취득일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시설도로도 생기고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는데요. 종전 땅 대신에 이 땅을 언제 샀느냐? 만약에 2000년 6월 3일 날 취득했고, 이 도시개발법 때문에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거, 요거를 환지라고 합니다. 이 환지 받은 건 언제냐? 2014년 6월 3일이었다면 이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니까 이 땅의 취득 시기는 이겁니다. 환지 전, 옛날의 적에 토지 취득일이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은 2000년 6월 3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는 땅을 더 받는 것을 증한지라고 하고요. 적게 받는 것을 감한지라고 하는데, 증한지, 감한지는 언제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환지 처분으로 인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 그 부동산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언제가 될까요? 상속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일 때는, 자, 증여재산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이죠. 증여시. 거기 증여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증여계약일입니다. 헷갈립니다. 취득세일 때는 증여계약일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가건축의 건축물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가건축, 스스로 자기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원시취득이죠. 민법에서는 절대적 발생이다, 이런 말을 쓰죠. 원칙은 언제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자가건축일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고요. 외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고, 또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일, 즉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했다. 이때는 언제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말이죠. 매매 원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매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효되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옛날에 적의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하면 틀립니다. 옛날에 적의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수용당하게 되면 보상금 받겠죠. 대금 청산일, 또 수용 개시일, 또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10번도 중요합니다. 수용되는 경우는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수용되는 경우는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 취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식이 의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식이 의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취득 시기를 간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97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토지를 샀습니다. 그때 가격은 엄청나게 쌌겠죠. 그 토지를 지금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취득 시기를 의지하고 있는데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그리고 기타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다시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간주하고요. 또 하나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말합니다.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출자 지분은 언제로 보느냐? 1986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80년도에 토지를 샀다면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85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좀 주어지겠죠. 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하고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의제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남아서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특례는 1세대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하겠다.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종전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다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노부모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처녀총각이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밖에 있는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러나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요건이 취약과 근무상 형편과 질병 요양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주택과 시골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에는 상속주택입니다. 이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읍면 지역에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업활동을 하다가 도시로 떠나는 사람을, 도시로 가는 사람을, 시골을 떠나는 사람이죠.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사람을 이농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가는 사람들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귀농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귀농주택도 요건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 되겠죠. 이런 귀농주택인데요. 이러한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인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은 귀농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특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데,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학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